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지금 양자역학에 네. 대해서 하고 있죠. 음. 네. 근데 양자역학 이제 과학적인 거는 뭐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시는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네. 우리는 이거 이제 수행하고 연결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이게 목을 좀 비틀어야 되거든요. 네. 과학 과학이라는 팩트를 이게 인문학적으로 약간 목을 비틀어 가지고 네. 그냥 놔두면 꼭끼요 하고 올 텐데 목을 약간 비트니까 꼭끼 깨깨깨깨 하는 거지. 네. 아. 근데 우리 표준 모형을 보면 네. 그게 1970년도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예. 한 5-60년 된 건데 그걸 해 가지고 노벨상을 탈 정도로, 네. 우리는 뭐 표이까짓 거 뭐 이렇게 우리도 공부하다가 음. 뭐 이렇게 좀 난해한 거 있으면 이렇게 그려 보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네예예.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걸 그려 가지고 음. 그게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어떤 그 모든 거를 한 표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그 한 표에 들어가면 고것뿐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아 그래서 그 표를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해하는 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예. 과학적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인생이란 무엇이냐 해 가지고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살아보니 이런 거더라. 인생 별거 없더라." 이런 것도 음. 중요한 얘기죠. 네 예예.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같은 무게로 과학으로 볼 때는 '우리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제 그렇게 서머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음. 음. 네. 에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히그스 보존이에요, 히그스. 네. 17개 중에. 네. 어. 그건 뭐 16 개보다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적으로요? 과학적으로요, 선생님? 2개 다요. 어. 예. 왜냐하면 히그스 보존이 네. 거기가 영성과 물질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음. 음.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영성을 인정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거기 이렇게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음. 그게 없으면 입자들이 질량을 부여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물질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창조가 안 되는 거지. 그러게요. 물질계가 형성 안 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물로 보면 거기는 그 원천지요. 물이 처음으로 쏟아 땅구 땅구멍이라는 말이 맞아? 땅구멍에서 이렇게 네. 솟아오르는 어 저기 샘이죠, 샘. 아, 이 모든 창조와 혹은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히그스 보존을 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음. 거기 인제 어떤 큰 어떤 크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림을 보면은 예. 17 개를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보손이라고 하는 이렇게 4 가지 우주의 힘이 있죠. 네. 중력, 전자기장, 양력, 강력 이렇게 4 가지가 있는데 네. 고게 있고, 그다음에 보존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지면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기존의 16 개보다 이 하나가 더 의미가 있는 히그스 보존이라고 하는 게 인제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보존에서도 그 우리가 얘기한 우주의 4 가지 힘은 게이지 보손이라고 하는데, 네. 히그스 보존은 이거는 스칼라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 게이지 보존과 스칼라 보존은 뭔 차이냐? 네. 게이지 보존은 그 방향성을 가져요. 네.
네. 빛이 보면 방향성이 있잖아요. 예. 어디 빛이 보면 그 쫙 나가잖아요. 예. 방향성을 갖는 대신에 이 히그스 보수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스핀이 제로예요. 다른 것들 다 음. 스핀이 2분의 1 아니면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표에 보시면. 예예예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하를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스핀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세 가지 특성을 보는데 음. 히그스 보수는 그게 방향이 없어요. 스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또 모든 방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전면적이란 얘기군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거죠. 방향이 없다는 거는 또 모든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언어의 어. 참 한계인데, 이원성의 언어에. 예. 방향성이 없으면 모든 방향이 도 없어야 되잖아. 예. 모든 방향성이 있는 걸 방향성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렇죠. 특정 방향성이 없는 건 모든 방향을 포괄하는 거네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틀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틀린 게 없다고 해서 그게 맞은 게 있다고는 딱히 아닌 거잖아요. 음. 우리 언어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재밌다고. 예예예. 우리가 그냥 틀린 게 없으면 다 맞았구나 생각하는데, 네. 틀린 게 없는 거하고 다 맞은 거하고는 다른 거요. 음. 그렇지 않나요? 틀린 게 없다. 어, 다 맞았다. 어. 좀 다르죠? 좀 다를, 어. 뭐 같은 게 대부분인데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 이거는 네, 다 맞았다는 아니잖아요. 다 맞았다는 아니에요. 예. 어, 그 공간이 있네요, 차이가. 차이 있죠. 어,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우리 언어를 예, 보호해야 되는데, 그 히그스 보존과 그 히그스 바다 뭐 이런 데 보면은 네. 거기는 벌써 그 이원성 세계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언어 가지고 표현하려면 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은 뭐 별거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 언어의 한계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삶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깊이 안 들여다봤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언어는 이원성 세계를 넘어서 일원성 세계로 넘어가면은 언어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예. 갑자기 거지 같은 언어로 막 이것저것 궁색하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갖다 붙여서 알겠지 알겠지 하면서 계속 얘기해야 돼. 예. 내 말 알겠지? 어, 맞아요. 언어가 찐따가 돼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거든. 예. 그래서 입자 같은 거 뭐 설명할 때도 뭐 모든 방향에 있다가 우리가 관찰하면 하나의 이렇게 특정 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난다 이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원성 세계에서는. 네. 응? 네. 온 우주에 다 있다가 어. 포텐셜로 있다가 예.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에 특정한 하나의 이렇게 점으로 나타난다, 입자로 나타난다. 음.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옛날 얘기 동화책 얘기 같았어요, 처음에는. 동화 과학자들이 왜 소설을 쓰지? 동화책을 말하지? 그런 느낌. 이런 동화책은 팔리지도 않아요, 이거. 예. 어, 어. 판타지. 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언어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도구가 그것까지 한계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하는 대로 다 뭐 엄청나게 생각 못 하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차원을 넘어서는 건,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건 못해. 근데 언어라는 게 이원성이기 때문에 이원성을 넘어가는 일원성으로 들어가면 언어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좀 그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힉스 장을 통해서 그 모든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을 하는데 네. 질량을 획득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면 뭐냐면 네. 대칭성이 맞으면 질량이 없어요. 네. 아, 그러겠네요. 대칭성이 맞으면 질량이 없다고. 네. 제로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상대방도 똑같은 힘을 갖고 나도 똑같은 힘, 상대방과 똑같은 힘을 가지면 네. 둘이 상쇄시키면 제로가 돼요. 예. 이게 대칭성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칭성은. 예예예. 아니 이게 대칭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시간적 대칭성, 뭐 음. 공간적 대칭성, 하여튼 엄청나게 많더라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저 좌우 예. 그런 것도 대칭성이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량을 갖는다는 거는 대칭성이 깨졌을 때 네. 예, 그 차이죠. 네. 그래서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한쪽이 60kg야 내가 50kg 그러면 10kg만큼의 이렇게 질량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대칭이 깨진 만큼 질량을 얻는 거예요. 네. 아, 재료를 만들고 남은 힘만큼은 그러니까 그만큼의 네. 대칭성이 깨진 거죠. 그렇죠. 네. 질량을 가졌다는 얘기는 대칭성이 이미 깨졌다는 얘기고요. 예. 음.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생각할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많고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기 전에는 완벽한 대칭성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돌멩이를 탁 가운데다가 우리 이게 잔잔한 거 못 보잖아요. 뭔가 깨야 되잖아요. 잔잔하면 재미가 없죠. 잔잔한 거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부러 롤러코스터 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예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칭성을 안 깨면 재미가 없어요. 예. 아, 그런데 그러면 돌을 탁 던졌다. 그러면 이게 그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그린 얼굴 하면서 옛날 첫사랑 애인 얼굴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예. 응? 네. 이 인간이 기가 막힌 거라고. 돌멩이 탁 던져놓고 퍼져나갈 때 그 추억이 퍼져나간다는 이 정도의 메타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는 우주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음, 음, 네. 어. 그런데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물결이 한 국수적으로 보면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라고. 네. 근데 또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면은 동시에는 깨져 있지만 시간을 가지면 계속 깨지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어쨌든 어떤 일정 시간을 보면 계속 대칭성이 깨지고 다시 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치는 제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깨졌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깨진 게 아닌데 국수적으로 네네네네. 보면 깨진 거예요. 네. 국소적으로 거기만 초점 맞추어 보면 깨져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딘가에선 균형이 맞추다 이거죠. 그 파동의 전체를 다 네. 올라간 부분, 내려간 부분을 다 음. 합치면 제로거든요. 언제나 예예예. 제로예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국수적으로 깨졌지만 그것을 또 게이지 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 밀어주면은 거기 또 국수적으로도 또 대칭성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게이지 음. 대칭성이에요. 네. 어, 예예.
이제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하고 있으면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수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네. 골치 아프면 안 하려고 그래. 아,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요즘은 부탁하면 더 떨어져 나가요.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을 위해. 뭐 네. 부탁한다고 듣는 세상도 아니고 안 부탁한다고 뭐 안 들을 맞아.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좀 명상을 하는데 좀 깊은 명상도 하고 이론적으로도 그 깊은 명상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갖고 해야지 그게 진짜 알미디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020년생이야. 2000년도생이야.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지요? 네. 들으시는 분도 예를 들어도 너무하다. 너무해도 들으세요. 아니 가정을 하는데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지 뭐 비슷하게 하나 틀리게 하나 뭐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인생 별거 있어요? 명상을 왜 기분 좋게 살려고 명상하는 거지. 그렇죠. 음. 네. 아니 조금 더. 2005년생이야. 잘 네.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괜히 나이 가지고 서로 신경 쓰게 만드네 얘가. 네. 내가 볼 땐 나보다 어린 애 같은데 지가 네. 자꾸 또 어른인 척을 하네. 네. 그럼 2005년생이라고 그랬나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2008년생이래. 민증을 까봤더니. 어? 네. 그러면 이게 게이지 대칭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네. 그냥 과학 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네. 이런 것도 게이지의 하나의 게이지라는 거지. 뭐냐면 2008년 빼기 2005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3살 차이 나잖아. 네. 맞죠? 네. 그런데 앞에 2000년 게이지를 다 자르는 거야. 똑같이. 네. 그러고 남은 8 빼기 5를 하는 거야. 네. 그래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3살 차이. 네. 네네네네. 요 2000년만큼 쓸데리 없이 빼도 괜찮은 걸 빼버리는 거야. 어. 요게 게이지야. 요렇게 하는 게. 결과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걸 근데 왜 빼요? 참, 그걸 왜 빼냐는 그걸 밤이 깊어서 통화를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서 그러고 왜 그러는 거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강하는 얘기가 나올 줄 예상을 했는데 차이는 똑같이 3이 될 거면 그 앞에 2000을 빼고 안 빼고가 더 예를 중요한 들면, 건데. 아니, 복잡하잖아. 아. 2008 빼기 2005 하느니, 예예. 2000을 빼고 8 빼기 5 해도 똑같잖아요. 왜 그 얘기는 이해돼요. 그게 게이지 보존이라고. 네. 맞춰주는 거라고, 이게. 아시겠죠?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뭐가 맞춰졌어요? 3살 차이 똑같이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아. 힘들게 2008년 빼기 2005년 해서 3살 차이가 나는 거나, 예. 2000년 빼고 숫자로 아. 예. 8살 빼기 5살 해서 3살 나오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그게 게이지라는 거예요. 예. 예, 일단은 여기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야, 너 몇 킬로 나가냐? 그랬더니 어, 여자 한 50킬로 정도 대충 나가잖아요. 어. 음. 예? 네. 네. 아니, 키가 1m 80이래. 어. 근데 50 밖에 안 나가요?
뭐 아까는 50도 많이 나가는 것처럼 뭘 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 되게 짜증나요. 하여튼 근데 예를 들어서 네. 키 큰 여성분이 있는데 기분 좋게 해야 돼 뭐든지 다 날씬하고 키 큰 분이 있는데 네. 저기 뭐야 몸무게가 55.5가 나가는 거야. 네. 그런데 한 분은 52.5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50을 빼버리는 거야. 게이지 보순을 해서. 음. 그러면 5.5 빼기 2.5 그럼 어떻게 3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하나 55.5에 52.5 빼기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결과는. 네. 예. 그냥 답이 똑같으니까 이거 이제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대칭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요. 이게 네.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게 네. 안 될 이게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네. 이게 뭐 정성적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이게 정량적인 거라서 이게 정성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게이지라는 건 그런 네. 넣고 빼고 뭐 이게 좀 이렇게 조정해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우주가 대칭성에 의해서 굴러가는 건데 근데 네. 여기서 보면 또 이게 대칭성이 깨져 있단 말이에요. 질량을 얻었다는 거는 네. 얻은 건데 그러면 왜 우주가 이 대칭성을 깨면서 그렇게 물질을 질량을 획득을 할까? 요거를 좀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과학자들은 이건 생각 안 합니다. 왜 대칭성을 깰까? 이거는 생각 안 해요. 음. 대칭성이 깨지는 걸 보고 대칭성이 깨진다. 근데 어떻게 깨지느냐 이걸 연구하는 거지. 네. 왜 대칭성이 깨질까? 이거는 안 해요. 왜는 이건 과학적인 명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거군요, 그건. 인문학적 질문이죠. 네. 음, 음. 얼음판이 깨졌어. 네. 그럼 과학자들은 이게 그 얼음에 그 이제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네. 분자의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얼음이 갈라진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예.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하트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음. 하트 H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미친놈이지. 예? 아니 물 분자가 봄이 돼가지고 활동성이 높아져가지고 갈라진 건데 네. 겨울에 얼음은 물 분자 활동성이 약해져가지고 네. 얼음이 된 거고. 예. 근데 무슨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가슴에 하트 H가 돼가지고 뭐 예. 이 엉뚱한 소리 했으면 네. 근데 또 우리가 들을 적에는 물 분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은 삭막한 사람 같아. 왜 네. 인생을 저렇게 사나 싶어. 네. 그래서 서로 상종 못할 인간들끼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대칭성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과학인 해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씨맛을 알아 그러는 거고 네. 저 사람 맨날 뭐 귀신이 뭐 신나라 까나 무는 소리만 하고 있던 조금 과학이야 이 현상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그 대칭성을 왜 깨지느냐 하면 중요한 거 이거 네. 진화를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네. 진화. 네. 예. 진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진화. 예. 영적 진화인데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현상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진화하는 거예요. 네. 음. 물리적인 현상계에서 경험을 통한 그러니까 영적 진화. 물리적 현상계에서 경험한다는 건 뭐야? 균형이 깨진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체험 같은 체험을 하는 거거든. 네.
천국에 가면 맹맹해.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 못했을 때는 아유 편하게 사는 데인가 봐요. 여기는 이렇게 힘든데 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천국은 쉽게 얘기하면 대칭성이 깨지지 않은 곳이요. 음. 응? 네네네. 그러니까 편하지. 중도. 어. 예. 근데 여기는 대칭성이 깨진 곳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 현상으로 보면 뭐 양육강식, 적자생존, 약육강식. 예예. 어, 양육이면은 그 반대가 되네. 약육이지. 어, 어쨌든 양육강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야? 잘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양육을 했는데 강식을 하면 어떡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동물의 세계에는 몸뚱이를 잡아먹는 거고 네. 일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를 뺏어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예속이 되면서 이게 인간 사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생각해 볼 문제거리들을 남기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런데 거꾸로 지구마저도 물질의 세계지만 그래도 그 대칭성이 깨진 정도는 다르겠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더 이게 그 물질이 가볍게 된다는 건 뭐야? 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더 덜 깨진 거지. 네. 뭐가 왜 친구 사이도 왜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우정이 깨져도 왜 완전히 박살나게 깨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도 깨지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한 게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칭성이 깨지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음. 그러면 그것이 네.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대칭성으로 자꾸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예.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완벽한 사회로 들어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진화 없이 네. 사회적 시스템만으로 뭔가 이렇게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회주의 어떤 이상주의자들은 좀 진화의 큰 틀인 두 개,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 중에서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죠. 또 네. 수행자들은 물질은 놓고 정신적으로 대칭만 맞춰가려고 하는 음. 근데 순서는 있어요. 네. 정신적으로 먼저 대칭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네. 보다 근원적인 거에서 먼저. 그다음에 네. 인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네. 물질에서도 대칭을 맞추려고 하는 네. 예예. 쉽게 얘기하면 뭐 사회의 인제 약자라든지 네. 경 현실에서 예. 인제 그런 걸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음. 이게 정신은 그렇게 대칭성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물질로만 평등 사회를 맞추려고 그러면 음. 소련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나라들처럼 뭐 러시아요, 선생님. 러시아. 러시아.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이 막 헷갈리네. 내가 오늘 지방에 와 가지고 예. 예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랬더니 와. 이게 네. 진짜 별이 엄청 많네 많기는. 아 너무 좋으시겠다. 지방만 와도 별이 서울보다 엄청 많이 보여. 예. 음. 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뭐 소련인지 뭐 러시아인지 2 차원의 언어에 예 적응이 안 되시는군요. 뭐 이원의 언어에. 예. 조선 뭐 이시조선 말이나 뭐 한국이나 그게 어떻게 무한 네네네네. 말이나 나 뭔지 모르겠네. 정말 헷갈리네.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일단 그거는 일단 이게 정신적인 대칭성이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물질적인 대칭성만 회복하려고 그럴 때 실패한다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얻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사명이 이게 이 깊고도 깊은 거죠. 아 네. 네네. 음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으면 소승대승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깨달으세요. 네네. 깨달으면 소승이라 하더라도 못 깨달았을 때보다는 자비와 연민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예. 예,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 네네. 형제도 나이가 어릴 때 싸우는 거지 나이 음.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나봐요. 안 싸워요. 네. 응? 막둥이 하나 나봐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응? 네. 그래서 한 10살 차이 나봐. 네. 아니 20살짜리가 무슨 10살짜리하고 싸워. 네. 응. 15살짜리가 왜 5살짜리하고 싸우냐고. 안 싸운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다는 거는 나이로 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레벨 차이가. 예예. 예, 그러면 다 끌어안고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느냐. 네. 부처님처럼 그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중생을 해서 살다 갈 거냐. 뭐 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안 깨달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자비의사를 갖는다. 네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럼 진화라는 게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35 분입니다. 별을 보면서 하니까 뭐 그냥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또 참다 이건 진짜 너무 길다. 여기는 다시 상종 못할 사람이라 또 2시간까지는 봐주는데 어떻게 6시간을 하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6시간 응? 응.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진화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뭐 아무리 이렇게 잘 정리된 개념으로 얘기해도 그거는 그냥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인생 숙제라고 딱 정리해주면 딱 들어봐. 아 네. 그런 진화라는 한 단면을 보면은 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니네들 각자 도생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우주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진화시키고 있구나. 예.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가슴 명상에 보면 저기 인생 숫자가 있잖아요. 정말 선생님은 제 안에 망원경을 심어 놓으셨나 봐요. 정말 딱 제가 요즘 어제 며칠새부터 아니 깨달으면 생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영적으로 뭐 상승을 하네 뭐 여러 가지 뭐 빈몸조차도 어? 아니 깨닫고 나면 다 넘어가는 건데 생사가 없는데 그런 걸 왜 해야 되지? 딱 걸려 있었거든요. 음. 제가 이제 물론 깨달음이 이제 초짜라 아직 버벅대는 상황이라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아니 생사가 없는데 나머지가 왜 필요하지? 음. 먼저 그거는 아직 이제 그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까지 못 올라가고 예, 일신 개인의 이렇게 고뇌에서 이렇게 일단 해방되는 것만 이제 하셔서 그렇거든요. 근데 네. 그것만 해도 이 지상에서 와서 엄청난 성취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 세상에서 아, 일반인들에 비하면.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인연이 주셔서. 하나님만한 부처님만한 전지를 못 가진 거예요 지금. 선생, 전지 전능할 때. 선생님, 하나님도 여기선 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제가 꼬여갖고 계속 무한 근데 반복을 그 하고 문제까지 있어요. 나가면 오늘 너무 네,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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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시간 해야 돼. 예, 예. 제가 어,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어, 어. 본인이 가지를 내놓고 본인이 친 거예요 지금. 네, 쓸데없이 냈다가 제가 예, 쳤습니다. 예, 예. 그 그러면 네, 지구에서 보면 내가 이제 저기 10년 이상을 이게 인생 숙제를 쭉 이렇게 하여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예, 그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네. 예. 음.
뭐 혈액형으로 보는 거 뭐 사주팔자로 보는 거 뭐 별게 다 있는데 네. 사주팔자로 보는 거는 그게 상극의 원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아니 예수님 팔자 보면 동네 음. 껄렁이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저기 뭐야 저기 사형당하는 아주 그 이상한 팔자로 분이 안 나온다니까? 아 네. 예예. 아 예. 그 속세 뜻은 안 세간 나온다고. 세간적으로 보니까. 예. 예예예. 음.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그렇게 내 사주를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세간적인 그 이상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요. 아이고. 네네. 어디 가서 저 사주 잘 맞는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안 맞아야지 맞는 거요. 네. 안 맞는 건 두 가지가 있어. 네. 그 점쟁이가 엊그제까지 공부해 가지고 오늘 처음 이제 돗자리 깔았대. 네. 거기 가서 재수없게 걸린 거요. 네. 예? 네네. 예. 그래서 사주풀이를 잘못해서 엉뚱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못 알아맞춘단 말이야. 어. 예. 평생 거지로 살 팔자네요. 바깥에서 죽을 팔자네요. 아 그러니까 해석을 고 틀 이원의 요 세간의 틀에서밖에 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그냥 돈이나 좀 벌고 네. 예, 예예. 좀 건강하게 하고 애들 잘 되고 뭐 이런 세속적인 삶을 그 가기도 힘들어. 사실은 힘든데 네. 어쨌든 생각이 그 차원에서 머무른 사람한테 그게 딱 맞아. 그 사주 같은 게 대충 맞아. 네. 어. 그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옛날 성현들이 우주의 기운바를 보고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 그냥 음. 나무 보고 불 보고 화 이런 게 아니야. 예. 그렇겠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대중들이 쉽게 친화적으로 이게 알 수 있는 그 언어를 갖다 붙인 거지. 그 네네. 기운을 얘기하는 거라고, 에너지를. 네. 그러니까 형상이 음. 있는데 상을 얘기하는 거야. 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이라는 음. 거는 그 형이 맺어지기 이전의 에너지 상태를, 그 기운을 상이라고 그러거든. 네. 그래서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은 물질계 이전의 에너지 세계를 본 건데 그게 오운육기. 네. 오운육기 뭐 아실 분은 너무 잘 아시고 나도 뭐 그걸 뭐 얘기할 거긴 아닌데 어쨌든 네네. 오운육기 그쪽은 이건 에너지 상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현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를 보고 풀이를 해 주는 건데, 네. 근데 인제 그것이 이렇게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부처님, 예수님처럼 음. 예 부처님 뭐 사주팔자 보면 보나마나 알고 나서 보면 뭐 얘기할 수 있겠지. 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집안 말아먹을 놈이요." 그런다니까. 그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객사잖아요, 객사. 거기다가 예. 집안 말아먹을 사람이지. 그렇죠. 그렇죠, 왕자로 태어나 그렇죠. 가지고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도망가 가지고 그렇죠. 그 아버지 예. 가슴에다가 한을 심어 놓고, 음. 그 얼마나 그 훌륭한 왕이더라고. 그 부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 들였습니까? 그 저기 경을 음. 보면 예예예예. 일체 어두운 거는 못 보게 다 밝은 것만 보고, 음. 사람들 늙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게 전부 젊은 사람만 보게 하고, 예. 물론 뭐 가장된 건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놈이 글쎄 그냥 세속적인 의미로 이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예예. 아버지 뜻을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또 나올라라고 아들을 하나 남겨 놓고 가서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그나마 했더니 나중에는 그놈의 새끼까지 가 가지고 또 중이 돼 가지고 그쵸. 온 나라가 거의 막 다 가고 나라도 망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예. 부처님 흉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예예. 그렇게 위대한 생애도 이게 점으로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예. 알려주고 보면 안 돼. 또 알려주고 보면 엄청 칭찬하지. 네.
이 사람은 특수사주로서 뭐 아주 그 일반 사주랑 다른 거고, 이거는 일반 사주랑 같이 해석하면 저 뭐야 집안 마라복을 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특수한 이게 저기 뭐야 그 풀이를 하면은 이거는 인류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런데 그래서 이 12가지 이제 그 숙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이 사주랑 다른 거는 이거는 자기가 그 뭐를 넘어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가져온 숙제가 뭐고, 그 숙제에서 이 그 내가 이렇게 요번에 에 극복해야 될, 넘어서야 될, 네. 그래서 다시 조화로운 삶으로 다시 대칭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한 가지 키워드만 계속 기억하고 밀고 나가면 되니까 여러 가지 아니니까 너무 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자기가 요번에 숙제를 뭐를 가지고 왔는지를 모르면 네. 되게 늙어 죽었을 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예. 인생은 참 다사다난했어." 아. 그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내 생이 마감되나 보고. "잘들 기시오. 나는 가요." 이렇게 하고 가겠지요. 이 예. 정도만 남기고 가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 예예. 에 멋있는 사람이지. 아씨 가면 안 되는데 아씨 아주 마음대로 가지 되게. 근데 다사다난한 게 아니거든요. 어.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의 한 단어로 끼워져 있다고. 한 단어, 어. 그것도 두 단어도 아니야. 네. 예.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확하냐면, 그 수많은 사건이 오는데 인생 숙제와 연결 안 되는 건 하나도 안 와. 그렇게 음. 철저한 거예요. 이 지구에서 이 커리큘럼 컴퓨터가 각 개인한테. 예. 예. 그 음. 정도의 그 컴퓨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우주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네. 음. 우주가요, 이게 연쇄충돌하면 지구 같은 거는 어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거. 네. 예. 예. 음. 예. 세상에. 맞아요, 선생님. 예. 그렇다고 이게. 이거 모르니까 그냥 밤하늘 보고 '아유 우주가 참 좋네.' 그러지, 음. 이게 뭐 어떻게 숫자로 얘기도 못 하겠어. 현대 과학이 음. 밝혀 놓은 것만 해도. 예. 부처님이 하는 건 하도 허황 띈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하고 그냥 신뢰를 갖고 믿으니까 그렇지, 네.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서 그 책을 읽어 보고서 이런 허황 띈 사람이 어디냐고 그럴 거 아니야? 네네. 항아수 모래알 어 항아수 모래알만큼 있고, 그런 우주가 또 항아수 모래알만큼 그런 우주가 또 있고, 그런 우주가 또 항아수 모래알만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 갖다 줘 보세요.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지. 예. 응. 아니 트럭으로 모래 한 트럭만 실어도 모래알이 얼마나 엄청날 것 같은데. 아 근데 현대 물리학에 보면 그 정도 개념의 수가 실제로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미시로 가도 나오고 저 천체 물리학으로 가도 나오고. 하다못해 우리 몸도 지금 세포가 100 조개요. 100 조면 이게 우리 예산이 몇십 조, 몇백 조인가요? 몇십 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한 몇십 조는 넘었을 거요. 아 몇백 조일 그런가? 거요 그래도. 그럼요. 예예예예. 예예예. 아 그렇죠, 그렇죠. 한 요즘 기업이 그러니까. 요즘 1 억이 껌값이잖아요. 아니 땅값 한 평이 1 억씩 하잖아 인저. 네. 이제 껌도 못 씹어요. 아유. 어. 어. 그러니까 한 몇백 조 원 될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거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옛날에 저기 뭐요, 참외안에 뭐 10 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나 어렸을 때. 네. 근데 요즘 1 원씩 하나요? 모르겠 천 요즘은요 선생님 천 원 더. 물건값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거기 정가가 안 써 있고 응. 마트 가면 전체를 토탈해서만 내니까 물건값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게 어쨌든, 어, 예. 어. 하여튼. 근데 옛날에 내 동네 앞에 집이 크고 번듯한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 집이 그때 250만 원이라고 한 얘기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요. 집 한 채에 250 이요? 예, 예, 번듯했어요, 집이. 그 한 당시에. 한 50년 전인가요, 선생님? 그 정도 더 됐죠? 반백 년 전 얘기를 100년 전인데, 그때 집값이 250만 원이다. 번듯한 집. 대문도 좀 번듯하고, 집 방도 그냥 엄청 많고 이런 집이었는데, 기와장도 아주 제대로 똑바로 올리고, 그 집안에 전축 갖다 놓고 살고, 텔레비 갖다 놓고 사는 집이었는데,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앞마당에 저 수도도 있고, 저기 뭐 펌프도 있고, 수도도 있고. 그런데 그게 250만 원이었어. 네. 지금 200만 원, 50만 원이면 뭐 지금 저 한 달 저기 초년생들 한 달 봉급이잖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우주의 이 진화라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보면 그 힉스 장에서 자발적 대칭성 붕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게 기본 입자들이 이렇게 질량을 획득하는 거고, 질량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그 대칭성이 깨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대칭성이 안 깨졌다는 거는 질량을 갖지 못하는 거지,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우주가 이 자발적으로 대칭성을 깨는 이유는 뭐냐? 깨는 건 진화를 뭐냐면 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음. 진화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만한 거는 뭐냐?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생활 관련이 시키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이라는 거는 한 단어로 움직인다. 한 네. 단어. 그러니까 네. 되게 복잡하게 안 해요, 우주는. 그걸 몰랐을 때 복잡한 거지. 네. 한 단어야, 한 단어. 근데 네. 그것이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이 보여요. 네네. 예, 예. 어떤 그 사람만의 고유한 패턴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예. 예,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인생 숫자랑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 그거를 패턴을 알겠는데 저게 뭐라고 한마디로 딱 뭐 하긴 뭐 해. 네네네네. 예. 아니 뭐 피해 의식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피해 의식과 관련된 인생 숫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네네네. 아우, 저 사람은 잘난 체를 어찌나 하는지. 아유, 진짜 꼴 X 거냐. 그런 숫자가 있어요. 네네네. 남사정 안 봐주고 자기만 이쪽만 막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예예. 맛에 살고. 예예. 이때니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원리원칙에 고지식해. 네. 아이고, 왜 저러고 살아? 왜 이렇게 고지식해? 아이고, 아주 그냥 옆에서 보면 답답해. 속상해. 네 네. 답답해. 네. 융통성이 없어. 그거 계속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숙제가 음. 있어요. 예예예. 내 숙제를 빗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은 한평생 거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지구에는 부부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자기 결혼 상대자가 자기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닌 사람은 절대 부부로 연을 안 맺어요. 절대, 절대. 음. 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네. A까지는 가나요? 애인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죠. A까지도 인생 숙제예요? 네, 애인까지는 인생 숙제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인생 숙제랑 연관이 안 되면 그냥 대면대면하는 사이로 끝난다니까. 아. 어머, 그럼 선생님, 이 세상에서 사랑이나 연애나 결혼은 어차피 다 행복할 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유행가 노래 보면은 연애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얘기들은 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 내용을 보면. 예. 만난 지 좀 된 것 같은 가사 내용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전부 울고 짜고 하는 노래들이요. 예.
저 노래는 사랑을 노래했는데 참 노래가 밝다 하면 엊그제 만났다는 거예요. 예. 노래 가사 안에 보면. 네네네네네. 응?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서로 호감 갖는 시기가 그 우주도 영리한 거지. 그 이렇게 호감을 갖고 서로 이게 연을 맺기 전까지는 좋은 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아 그렇게 정말. 프로그램을 짜놨어. 네. 왠지 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을 맺으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네. 뭐 바라는 일이 착착 들 것 같고 내가 원하면 봐서 눈치 탁 채고 옆에 와서 탁 뭔가를 그걸 갖다 들이대는 것 같고 막 세상에 저런 사람은 다시 없을 것 같아. 근데 네네네. 결혼해 보면 진짜 한 몇 년 살다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은 다시 없어. 어떤 의미로든. 다시 없는 건 맞아요. 의미가 다르지. 그렇지. 예. 그게 인제 한 3개월에서 3년 사이 되면 이제 호르몬을 걷어내거든요, 우리 영이. 네. 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지금 나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괜히 결혼하기 전에는 별을 저런 사람 하늘을 찾아가도 저런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네네네. 땅에 예.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축복이야. 이걸 놓치면 안 돼 하고 잡았거든요. 예예예. 진짜 그 잡은 손을 잘라내고 싶다고 막 이런 소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인제. 왜냐하면 사람이 나한테 없는 부분은 되게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고 예. 좀 이렇게 이게 불편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예. 결혼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신선하게 느껴져요. 어머 네네.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네. 어머 이 사람 뭐 어떻게 이 사람의 그 이렇게 도대체 창조력은 어디까지야? 지금 창조력을 요구하는 사이인데 이러면서. 뭔가 남들과 달라. 예. 그 결혼하고 나면 하여튼 밥 먹고 하는 게 맨 쓸데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아 이거 네. 같은 명상 구체적인. 이렇게 현실 속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예예. 부차저정에 의해 가지고 1선정, 2선정 들어가서 그 고요히 머무는 그래서 대칭성을 찾아가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네. 하면 뭐 하냐고. 다시 다리 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시 호흡 거칠어지면 호흡 거칠어진 만큼 다시 거친 번뇌가 다시 들어오는데 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싸마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삼매가 그건 하나의 그 어떤 수단이지 그거 자체가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네네. 그거는 우리가 진화하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하나의 그 도구로 들어오는 거지. 예. 근데 네. 도구와 목적이 되면 안 되지. 네. 아이 그럼요. 자 그래서 근데 크게 보면 다 사람들이 도구와 목적이 된 삶을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예예. 크게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맞네요. 네. 그나마 그래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음. 우리 같은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한 이 지구야말로 대칭성이 깨진 상태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진화를 밟을 거냐에서 지구에서는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를 경과하면 이제 지구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 그게 '윤회를 벗어난다.'랑 같은 네 표현인가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윤회를 벗어나는데 이제 지구 윤회를 벗어나는 거지. 아 지구윤회. 예예. 다른 윤회가 또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새끼도 윤회지 뭐 부처님 볼 때는 무새끼도 윤회고. 아. 근데 거기 가면 일단 고생이 예. 말도 못하게 줄어드니까. 예? 삼천교육대 있다가 집에 온 기분이니까. 아 네. 예? 전두환 씨 돌아가셨잖아. 예. 예. 전두환이가 만든 그 삼천교육대에 있는 거거든 지구는. 네. 예.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끝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게 그 진화라는 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칭성이 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각자 뭐 도생해서 알아서 뭐 이게 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지. 그 대칭성이 깨진 걸 통해서 진화라는 과정을 어떤 정확하게 아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구라는 물질을 잡아놓고 이 안에다가 12가지 숙제를 집어넣고 여기다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비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몸뚱이를 타고서 물질계를 체험하면서 주제는 딱 하나씩 각 사람마다 네. 이렇게 정확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 숙제만 마무리되면 인제 이제 물질계에서 인제 저기는 끝나는 거죠. 인제 진화는 끝나는 거고 인제 새계로 올라가는 거겠죠. 아니면 천상계로 올라가든지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또 다음 숙제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음. 지구에서 물질계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마지막인 거예요. 인간 이상은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럼 크게 보면 대칭성이 깨져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광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광물에서 식물로 진화되는 거고 식물에서 동물로 진화되는 거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거고 인간에서 신으로 진화되는 건데 그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보다 뛰어나면 그 신이라고 그러잖아. 귀신도 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그 신은 사랑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사랑과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네. 중학교에서 배울 게 사랑의 신이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신에 네. 대해서. 예. 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사랑의 신은 어디서 배우겠어? 우리 가슴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뇌. 네네. 네 번째 뇌는 물질의 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제. 네. 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국민학교 때 이 과목이 네. 대학교 가면은 그것이 더 깊어지는 거지 뭐 전혀 별개 무슨 음. 뭐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렸을 때도 과학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예예. 이 과학탐구. 있어요? 예, 과학탐구. 탐구는 왜 집어넣은 거요? 몰라요. 뭘 어린 것들한테 뭘 탐구하라고 그래. 사회탐구. 사회는 뭘 탐구를 해. "사회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그냥 그 제목도 "사회는 아름답단다." 하면 되지 뭘 탐구요. 애들이 벌써 겁먹겠네. 이게 과목부터가 네. 어른식의 사고방식인데 내가 들어볼 때. 네. 어? 그렇죠. 아니 그지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는 아름답단다 하면 거기서 사회 두 글자만 좀 크게 이렇게 좀 해 놓고 네. 고딕체로 나머지는 좀 얇게 하지만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는 아름다운 것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만 딱 크게 떼 놓으면 음. 되지 무슨 사회 탐구야 탐구는. 그렇게 되면 뭐 사회에서 뭐 인정 인간미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냥. 어떤 그렇죠. 현상만 연구해야 되잖아. 아이 탐구라는 의미가. 네, 맞아요. 그런 미션을 학생들한테 사회가 주고 있는 거죠, 그 교육의 언어를 통해. 내가 볼 때는 우선 그 그 교과목 제목부터가 좀 너무 살벌하네. 난 탐구해서 나 관심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목이 그렇다고? 예, 그렇게 엮어요. 어 영역을 그렇게 나는 나눠요. 뭐 참고서 이름이 탐구인 줄 알았어. 사회탐구, 어. 과학탐구. 네. 국어는 뭐예요? 국어 탐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언어라고 하죠, 국어는. 국어라고도 안 하고 언어라고 그래요? 예. 수능에서는 언어라고 해요. 언어 어 영역. 언어라고 그래요? 네. 어.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네. 어 하긴 나는 뭐 전과 수련장 시대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대칭성이 붕괴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 대칭성 붕괴라는 거. 네. 그럼 누가 자발적으로 했는 거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음. 그거 안 따지거든요. 보니까 그냥 저절로 붕괴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영상적인 거 볼 때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계에서 그거를 깨트리는데 그 깨트리는 원인 행위가 안 보이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자발적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모르니까 자발적이라고 한 거예요? 음. 아니 음. 예를 들어서 인제 보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양자 물리학 같은 거 좀 공부해 보면 뭐 기본적인 건 다 알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풀이하는 건 없거든요. 예. 자발적 대칭성 분계 좀 찾아보세요. 그 구글에 그냥 다 나온다니까. 예. 근데 이렇게 인문학적 표현은 없다고. 네네.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명상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인제 그런 거겠지요. 예를 들면 뭐 그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돌을 휙 던져 가지고 그 사람을 아프게 했어. 네. 그리고 얼른 숨었어. 예. 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돌멩이는 날라왔는데 원인이 없이 그냥 자기가 맞은 거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건데 예. 모른다고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예. 자발적 저기 뭐 돌멩이 음. 충돌 사건이라고 말을 붙인 거 예를 들어서 네네네. 내가 봐도 참 무식하다. 자발적 돌멩이 충돌 사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 이해됐습니다.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과학적인 이렇게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뭐 과학 기자재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예. 그런 자체가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네. 비물리적인 도구를 가지고 인간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간이 물리적인 기계를 음. 보기 때문에 비물리적인 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네요. 예. 그런 거요. 근데 이게 음. 자발적으로 대칭이 분계가 되니까 네. 예.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진화하기 위해서 이게 우주 지성이 일부러 깨는 거거든요, 대칭성을. 네. 흔드는 거거든요, 우주를 그냥. 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말하면 미지의라는 의미를 과학자들이 자발적이라고 했나 보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연이라고는 안 했네요. 예예예. 음. 자발적. 우연이라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모른다는 말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바꿔 놨군요. 그렇죠. 모른다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 "아 그건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경찰이 도둑놈한테 자백받을 때 네. "아니 내가 훔친 게 아니고 내 손에 잡혀 있더라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네가 훔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말장난인데 네. 예 하여튼 어. 어떻게 깨지긴 깨진데 어쨌든 모르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발적이라는 게. 예예. 예예예. 그래서 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양어장이 잉어 같은 거지. 네. 양어장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뭐라 그래? 어장에 뭐 이 잉어 이 뭐야 메기. 매기. 예. 예.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그는 피해 다니느라고 고기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주 그냥 예. 예 그런 애들 근데 메기가 없으면 애들이 다 늘어져 가지고 그냥 애들이 음. 메가리가 없는 애들이 된다잖아요. 예예예. 그래서 이름이 메기인가 보다. 애들은 메가리 있게 키운다고 그래 가지고. 네. 예? 메기가. 네. 메기병장 생각나네 오래간만에 그 옛날 코미디야. 네. 예. 그렇듯이 이 매기 역할을 하는 게 자발적 대칭성 붕괴거든요. 그래 네. 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항상 출렁여 가지고 대칭성을 깨 가지고 어. 거기서 진화의 이 길을 열어가면서 하는 거요. 예. 어 음. 음. 그래서 진화라는 거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 인생 숙제라는 이런 어떤 를 해 나가는 거고 한 영혼에 있어서 보면 네. 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원시 시대로부터 계속 진화되어 오는 거는 틀림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발전진 시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역사 시대에서? 없잖아요. 그렇죠. 진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상극의 원리로 계속 진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개벽이라는 건 뭐냐? 우리 저기 뭐 민족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물질계에서도 대칭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물질계니까 절대적 대칭성은 못 찾겠지. 물질이 갖고 있는 것 음. 자체가 이미 그거는 대칭성이 붕괴된 거니까. 네네네. 근데 대칭성이 0.1 어긋난 거랑 하고 1이 어긋난 거하고 10이 어긋난 거하고 100이 어긋난 거는 다르잖아요. 네네네. 대칭성 붕괴도 이게 그 상대적이라는 거지. 세기가 예. 예. 강도가 있다는 거지.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그 대칭성이라는 그 이렇게 급류를 맞이해서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역류를 타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예. 그 힘찬 연어의 그 몸부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영성이라고 음. 그러는 거예요. 예. 반대 물을 타고 올라가는 연어의 그 힘을 우리 인간은 음. 근원으로 향하고자 하는 내면의 숨길 수 없는 음. 예, 유한 본능. 그, 예. 내가 나왔던 곳에 대한 그리움, 네.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것이 이렇게 대칭성 붕괴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대칭성 붕괴고,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진화고, 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수행이고, 네. 요렇게 연결시켜야지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친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양자역학 먹는 요즘 양자역학으로 많이 뜨시는 분 있죠. 김상욱 교수. 네. 대학교에서 이걸로 해서 밥 벌어먹고 사시는 저런 분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이거 뭐 하면 계속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학 속에서 있는 거라니까. 그분은 음. 고전 물리학하고 양자역학은 전혀 틀려. 아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럼 이게 반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아, 뉴턴, 그 뉴턴, 교수님조차도 삶은 그렇다는 거죠? 아니. 아예 뭐 김상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양자역학 난 골치 아파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아, 예예예. 지금처럼 살래 하면 지금처럼 사는 게 뭐냐면 음. 뉴턴 물리학 정도거든. 예예. 차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중력 이거는 알고 있거든. 네네. 근데 양자역학으로 보면 다 반대인 거요. 거시세계는. 네. 그러니까 다 전두몽상해서 사는 거지 그 사람은. 네네. 음. 예. 양자역학이 얼마나 어렵냐면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반대하다가 나중에 노년에는 힘을 취급받으면서 쓸쓸히 죽었어요. 네네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양자역학이. 또 예예. 반대로 그러면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이 자리를 찾아오는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아인슈타인 이해 못해가지고 인정 못하겠다는데 그게 쉽게 뿌리를 받겠냐고, 이게. 네, 이 그렇죠. 과학계에서. 예예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은 약간 과학계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네, 예예. 예수처럼. 네네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귀에다 대고 이제 살랑살랑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지. 예. 이거는 구한말 시대에 잽싸게 우리도 신문명을 받아들였으면은 6.25까지도 안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듯이 이런 거는 빨리 받아들여서 예. 전도몽상하면 안 돼. 네.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 이 양자역학에서 보면 전부 반대요. 네. 반대요, 반대. 네. 반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노년에 퇴짜맞았다니까. 네네네. 슬픈 운명이야, 아인슈타인이. 예, 네. 이렇게 어려운 거고. 네. 근데 그게 왜냐면 고전 물리학하고는 다 반대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그냥
고전 물리학 정도뿐인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실제 세상이 움직이는 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반야신경에 보면 전두몽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중생들이 사는 건 전부 진리와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전도무상을 저 부처라든지 예수님에 의지해서 그냥 간신히 어떻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과학이 그걸 밝혀주고 있는데 그거를 왜 얼싸안고 쌍수 환영을 해도 현찮을 판에 그걸 왜 소가 못 쳐다보듯이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네. 응. 안타까운 얘기예요. 응? 예. 자, 지금 1시 넘었죠? 1시간 14분 됐습니다. 114네. 네. 전화번호 모르다는 게 114인가 그렇죠? 응? 네. 각자 이제 모르는 거 찾아서 전화하도록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뭐 저기 뭐야 뭐 느끼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런 진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그냥 소화되고 크게 많이 걸릴 것도 없었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 조금 공부되면서 오히려 다시 또 원점에서 돌아보게 되는 타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화두를 가지고 공부돼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원의 언어랑 분별해서 못 캐치하는 부분을 더 좀 채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숙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오묘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 며칠 전에도 계속 제가 '아 이거 인생 숙제다.' 느끼면서 자칫 그 사람이 마음 상할 뻔하거나 뭔가 깨질 뻔한 상황을 이렇게 넘기고 다시 수습하고를 했었거든요 바로바로. 네네네. 그리고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음, 내 인생 숙제 들어온다. 내가 지금 인생 숙제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말 못 알아듣고 마음 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딱 그 내 마음에 그거 가로막힌 걸 딱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내 진심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2초 만에 그 사람 얼굴 달라지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인생 숙제가 정말 요술방망이인 것 같고요. 음, 진화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막 개념이 되게 넓을 수 있는데 딱 그냥 한 개인에게는 인생 숙제라고 딱 하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체적으로는 딱 그게 실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간단한 키워드 안에 그냥 이 삶의 모든 먹고 만나고 사람 만나고 희노애락 느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거기서 진짜 꿰어지거든요. 음, 예 심지어 나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걸리면 그거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공부의 핵심을 짚어보면서 또 화두도 다시 확인하고 오늘 좋았습니다. 음. 정리되는 느낌. 그 인생 숙제는 내가 그렇게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뭐 그, 그, 그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인생 숙제를 이렇게 처음에 소개받으면 네. 자기가 수행을 하는데 왜 일상에서 이렇게 꼬였는지가 이제 이게 훤히 드러나는 거야. 예. 보이는 거야. 예. 사람이 보일 때하고 안 보일 때하고는 엄청 다르거든요. 뭔가 네. 일은 계속 꼬여가는데 이게 왜 꼬이는지를 몰랐는데 수행을 하면서도 네. 이게 아는 순간에 네. 이제 수행과 일상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서로 예. 손잡고. 예. 예, 그랬을 적에 이제 수행도 엄청나게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마치 이게 수행과 인생 숙제가 어긋나는 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게 뭔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들이 이제 저기 뭐야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빨리 취직을 해서 지 앞길 가리고 이제 저 뭐야 집에도 좀 얼마씩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녀석이 들어오더니 아버지 저 출가하랍니다 이러는 거요. 네. 어이? 예.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러면 집에서는 너 미쳤냐 이놈아,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이놈아 하면서 막 출가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놈아, 할 게 없어서 중을 하냐 이놈아 하면서 막 예. 그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양반은 뭐요? 출가하는 거랑 이게 속세 일이 이게 서로 이게 엉켜가지고 이게 출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는 것도 못하겠고 이게 완전 돌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출가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이 부모님 때문에 붙들려서 집에 있으면 그러면 세상 일을 그럼 또 바로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네네. 마음은 이미 출가에 가 있는데. 네, 사사무에 들어왔네요. 그렇지. 그러면 또 사사무예가 이제 그런 저기 화엄경에 사사무예도 있지만 예. 주구사자 2개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사무예. 이리도 못하겠고 저리도 못하겠고 네네네. 주구사자 2개, 일사자 2개가 아니고.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음. 수행을 하자니 현실에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니 진짜 수행하고 싶은데 못하겠고.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 숙제를 뭔지를 알면 그게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모든 수행자가 어느 음, 정도 이렇게 정도가 다르지 저에게도 사실은 그건 계속 있었고요. 음, 예. 처음에는 그게 되게 뒤통수에 따라다니는 불안함이 었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제가 공부가 진행되는 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게 더불어 원만하게 현실과 어우러지며 갔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아이 뭐 인생 숙제 몰라도 도만에서 깨우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예에서 들었듯이 이게 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그 삶과 수행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네네. 가로 세로처럼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음. 다음에는 예를 들면 그럼 진화라는 게 왜 일어나냐는 거에서 뭐 하나님 얘기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네. 그거 한 1분 동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한번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예. 그 밑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땡이 치는 거죠. 예. 그래 놓고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야야야 미안하다, 몇 개월 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니네들 되게 힘들었지, 미안하다, 술 한잔 먹고 풀어라. 예. 아니 그 사람은 술 한잔 사주면 끝나지만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밤낮 못 자고 막, 어떻게 보면 나라로 치면 왜 또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또 전쟁 음.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끌려나서 죽잖아요, 백성들이.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바로. 예를 들면 그렇듯이, 응, 그렇듯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꼭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양반이. 네. 그러자 한 생각 내는 순간에 그 대칭성이 깨지는 거거든. 네. 그러면서 이제 억조 창생이 나오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축축축 해가지고. 네. 그럼 억족선이 이렇게 개구생하는 거요. 그 원인은 최초에 네. 보이드 공간에서 진공이라는 건 뭐야,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 양반이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참 가만히 있다 보더니 이 양반이, 그게 한참이 아니요. 그게 이제 인간 세계로 있자면 뭐 몇천억 년 막 되겠지. 네. 몇 조억 년 되겠지. 네. 음. 근데 하나님 시간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그게 한 반나절 그러고 있었겠지. 네. 그러다가 하면 내가 누구지? 이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생각 일으켰어. 예.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왜 그 왕이 잘못 판단하면 백성이 전쟁터에서 끌려나가서 죽는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요. 같은 거요. 네. 하나님한테서 나왔다서 나요. 네. 이제 이런 말해도 이제 감동도 안 받아. 하도 그래놨더니. 많이 들은 얘기라서 이거는. 나왔는데
예. 하나님한테 n분의 1로 나눠져서 나왔다 해서 그것도 나야. 네. 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눠져서 나왔다. 네. 나왔다. 네. 본체에서 작용의 자리로. 네. 그래서 나이기도 해. 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네. 또 본체를 향해서 나간다 해서 또 나야. 네. 뭔지 모르겠다 나도. 근데 아니 그냥 말장난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은 뭐 그런 얘기하다가 아유 지가 가지 자르기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살짝 언질만 주는 거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가장 심오한 질문은 나는 누구일까 이거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알아가는 과정이 진화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깨달아도 내나 그 자리요. 몰랐던 그 자리인데, 네. 그 자리를 모르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깨닫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요. 그 자리요. 그렇죠. 그 자리요. 네. 중생의 자리나 부처의 자리나 그 자리인데, 중생은 모르고 있고 부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진화요. 음. 어.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이, 네. 진짜 이게, 진짜 통통하다. 일로 좀 보내주세요.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보냈습니다. 받으세요. 택배 네. 왔어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